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당이 창당 2년여 만에 분당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지역 정가에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달라는 중앙당의 권고를 받았지만 출마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소속 박준영, 송기석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8일에 열립니다. 5.18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이번 주에 마감됨에 따라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당 반통합파가 오늘 집단 탈당하면서 국민의당이 창당 2년여 만에 분당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민주평화당과 미래당으로 나뉘게 됐는데 지역 정가는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민의당 반통합파가 오늘 국민의당을 집단 탈당합니다. 박지원, 천정배, 황주홍 의원 등 호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소 16명, 최대 19명이 예상되는데 이들은 오는 6일 민주평화당을 창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호남,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민주평화당은 무한 봉사하겠습니다. 국민의당 통합파인 안철수 대표 측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13일이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신당인 미래당이 출범하게 되는데 바른정당 9명 등 30여 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당에 참여하는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권은희 의원입니다. 송기석 의원과 손금주 의원은 어느 쪽에 합류할지 고심 중입니다. 30여 석을 확보한 미래당이 개혁 보수를 표방하며 원내 제3당으로서 캐스팅 보터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국민의당 출신 광주 전남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10명 이상을 확보한 민평당이 지역에서는 1당이지만 전체적으로는 20석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는 실패한 탓에 기세가 꺾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38석의 국민의당이 분열하면서 이들과 운명을 함께 해온 지방의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따라 민주평화당이나 미래당으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남든지 민주당으로의 복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당이 창당 2년 만에 공식 해체되면서 지역 민심을 놓고 지역 정가의 치열한 기싸움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주당의 이계호 의원이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달라는 중앙당의 권고를 받았지만 출마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이춘석 사무총장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출마 의지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2월 13일 이전에 전남도당위원장직과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당의 요청으로 불출마한다면 그동안 지지 의사를 보여준 도민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이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 사무총장에게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소속 박준영, 송기석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8일 열립니다. 이날 선고에서 두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될 경우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민주평화당 합류를 선언한 박준영 의원과 미래당 합류를 고심 중인 송기석 의원이 어떤 선거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각 당의 처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구름대가 발달한 상태입니다. 영광과 목포 등 전남 7곳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2에서 7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10cm까지 적설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곳곳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 많겠습니다. 항상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담양과 나주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광주가 영하 9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도 계속해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매서운 추위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영하 7.9도, 장성 영하 12.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광이 영하 4도, 담양과 화순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은 현재 영하 12.8도, 보성은 영하 9.3도로 아침 추위 매섭습니다. 구례 낮 기온 영하 2도, 광양 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아파트 주거 환경 개선에 쓰이는 특별수선 충당금 반환 여부를 두고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절차에 따라 쓰이지 않았다며 공기업을 상대로 현행법에 따라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조곡동의 한 아파트. 이곳은 지난 2006년 사업자의 부도로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입주민들은 지난해 관리권을 인수하고 특별수선 충당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공사 측은 반환할 금액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당시 임차인들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 보수공사를 실시했고 적립된 금액 이상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 서민 아파트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1322명을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가 미온적으로 나오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 임대사업자는 비용 적립 및 반환 의무와 함께 비용 사용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은 해당 지자체인 순천시와 협의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관리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충당금을 통해 아파트 보수가 이뤄져 왔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이어지자 시의회 차원에서도 부도 사태로 아픔을 겪었던 입주민들에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공기업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아픔을 겪은 특히 부도 임대 아파트 서민들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에 위해서 좀 더 섬세하게 그 업무를 처리하고 정책을 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 측은 반환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6만 7천여 세대.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공기업의 향후 행보에 더욱 관심이 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사업자 지정 무효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광주 서구청 등이 소송 중인 화정 2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화정 2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역 지정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8일에 열립니다. 주민들은 주민 동의서가 대필되거나 조작됐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서구청 등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는 주민들이 패소했습니다.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가구 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합니다. LH는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13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매입해 시중 임대 조건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광주 전남 지역의 매입 물량은 총 800여 채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글로벌 의료기업 매드라인이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매드라인 한국법인은 그제 광주 지역 병의원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해 비전 선포식을 열고 회사의 비전과 제품 등을 소개했습니다. 매드라인은 3억 달러를 투자해 광주 빅그린 산단에 공장을 짓고 미국 본사 등에서 생산한 의료용품과 기기들을 멸균 상태로 포장해 국내는 물론 아시아 지역 의료기관에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5.18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이번 주에 마감됨에 따라 발표될 활동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내린 지시로 출범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는 10일 활동 마감 시한을 앞두고 활동 내용을 정리해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군 보안사령부 미공개 자료와 국군본부 비밀해제 문건 등 군 기록을 조사해온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전보다 진전된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활동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부는 영아 살해 혐의로 기소된 39살 여성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아 살해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서도 다만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6년 8월 28주 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옷상자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동구의회가 해병대 전우회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광주 시민단체협의회가 조례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특정 출신인들이 모인 친목단체에 대한 자발적 활동의 보답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선심성 의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했던 소녀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비영리 단체를 꾸려 조금 더 다양한 도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얀나비 희망나눔본부 옥순관 사무총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나십시오. 예, 하얀나비 실무진 대부분도 남성이시고 또 사무총장님도 남성이신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네, 재작년 가을쯤에 국정농단으로 한창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네. 스치듯 지나가는 뉴스에서 관심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깔창 생리대, 들리는 단어만으로도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이슈가 국정농단에 묻혀서 사라져가는 게 지금의 이 활동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당시에 생리대가 없어서 그렇게 깔창으로 대신한다는 이야기 듣고 충격을 받았었는데 특히나 그 뉴스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당시에 그 뉴스를 보던 중에 와이프가 건넨 한마디가 좀 충격이었습니다. 네. 당신이 지금처럼 돈을 못 벌어오면 우리 딸아이가 저런 아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한창 창업하다가 실패를 겪고 있던 중이어서 그 말이 좀 더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동업자에게 제안을 해서 기왕이면 돈보다는 더 좋은 일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지금의 일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놓치기 쉽고 미세한 부분이지만 또 좋은 일을 하게 된 하얀나비 희망나눔본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꽃길 동행이라는 파티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예전에 그 일일 찻집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유행하고 있던 프리마켓을 접목해서 파티를 진행했고 그때 참가했던 셀러분들 그리고 장소를 제공해 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함께 하셔가지고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공익적인 일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시작을 했으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네,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행사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험이 좀 미숙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다양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도 있었고요. 뭐니 해도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 이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수익화가 되지 않는 그런 활동들 때문에 옆에서 힘들어하는 동생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죠. 사실상 이제 저희가 지난해 1년 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주변 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고 새롭게 이사진도 구축을 하면서 선배 경영님께서 저희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화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자 하게 되었고 작년에 진행해 오던 활동들은 꾸준히 이어갈 거고 올해는 이제 추가적으로 면생리대를 직접 제작하는 키다리 오빠들이라는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단발성이 아니라 또 어려움을 겪는 여학생들에게도 꾸준하게 도움을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가안전 대진단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올해는 이달부터 2달간 진행되는데 해마다 진행되고 있지만 이름만 거창할 뿐 별로 실속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 MBC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이 시작된 후 제천 스포츠센터 목욕탕은 매년 점검을 받았습니다. 2015년 첫 해는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대상에서 빠지며 건물주가 자체 점검해 이상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2016년에는 제천시의 요구로 제천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했지만 역시 문제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충청북도가 목욕탕을 표본조사 대상에서 빼 건물주의 셀프 점검이 이뤄졌고 적합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불법 증축을 감독했어야 할 제천시 건축 담당 부서는 스포츠센터 건물이 진단 대상이 아니라며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해가지고 한 데에서는 해당 부분은 빠져 있어요.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점검이 공공시설물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민간시설은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자체 진단하고 문제없다 통보하면 그만인 실정입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이 이번 달부터 2달 동안 전국 29만 곳을 대상으로 재개됩니다. 이번엔 안전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광주 지역의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3주 연속 줄고 있지만 미취학 어린이의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43.6명으로 3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환자 수가 감소했지만 1세에서 6세의 경우 1000명당 79.9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대신 할인을 받는 연납제도를 이용한 광주 시민이 2명 가운데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은 결과 등록 자동차 65만 1000대에 50.2%인 32만 7천 건이 신청돼 액수로는 943억 5,200만 원이 납부됐습니다. 광주시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연세액의 10%가 돼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1월 연납 신청을 놓쳤더라도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2018 시즌 홈 전경기 관람이 가능한 시즌권을 출시했습니다. 광주는 2018 시즌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2, FA컵 등 홈 전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즌권을 출시하고 티켓링크를 통해 1일부터 예약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는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안양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전남 시군들이 이달부터 전기차 463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남의 지자체는 모두 19곳이고 무안과 장흥, 해남 등은 이달부터, 강진은 다음 달, 목포시는 8월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여수시가 1,1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최저 440만 원까지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의 차량 디자인을 시민이 결정하는 설문조사가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집니다. 설문 문항은 광주를 상징하는 이미지와 색상, 형태 등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하철의 최종 디자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직접 영상물과 라디오 작품을 만들어 방송국에 출품하는 영상 라디오 제작단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제작단원들은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필요한 교육과 장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실제 방송사의 제작물을 송출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예술인 지원센터에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미술과 연극, 문화기획자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청년 10여 명이고요. 입주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광주 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번 주 목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음식을 알리기 위해 아시아문화연구소와 광주전남 기자협회가 출간한 책 광주 한사발의 북 콘서트인데요. 문순태 소설가와 이대영 시인 등이 음식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낼 예정입니다.